안녕하세요. 영국 점성학 강성원입니다. 얼마 전 솔라이마니 사망 이후 미국과 이란 관계가 심상치 않아지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를 불신하며 전쟁을 언급하고 이란 내부는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40% 물가 폭등이 이어지며 내외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이에 따라 국제정세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슬람 공화국 건국기를 통해서 이란의 예측되는 상황을 알아보고 미국과 전쟁 가능성은 있는 건지, 트럼프의 속내는 무엇인지, 대한민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건국일은 1979년 4월입니다. 가까운 시점부터 이란 국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2016년에 진입해 2018년 말까지 영향을 미친 강한 태양이 국가 간 커뮤니케이션과 외국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위치에서 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번영을 의미하는 첫 번째 하우스와도 연결되면서 이 시기에 이란은 6개국과 2015년 이란 비핵화 협정을 맺으면서 잠시 해빙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경제 제재가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한 2016년은 13.4%라는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이때 태양은 항성 RG의 영향을 받았고, 항성의 의미는 야심이 있지만 그릇된 판단으로 덧없음을 느낀다라는 의미처럼 단기간의 경제 성장이 오히려 이란 경제 붕괴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2019년 4월 진입한 토성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국가 운 차트에서 토성은 국가 재무와 수익사업, 무역을 의미하는 하우스에 위치하고 있고, 친교와 적대관계, 외국과의 재정관계를 뜻하는 하우스에 위치한 수성, 화성, 금성, 노드 4개의 포인트와 반대 위치에서 서로를 극하게 괴롭히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성이 4대1로 고독하게 싸운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패러그라인 하면서 아주 약한 상태로 떠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토성과 컨정션하는 노드는 항성 미자르 영역인데, 호주 산불 동영상에서 언급했었지만 대량 학살, 큰 범위의 재해, 화재를 뜻하는 아주 무서운 항성입니다. 다시 종합해보면 2019년 4월 진입한 토성은 2022년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같은 해 5월 이란의 현금 창출원인 원유 수출 통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시기는 바로 2020년이며 미국과의 전면전 불사, 은행을 비롯해 돈과 관련된 모든 기관과 기업의 파산, 외국과 재정관계 악화, 정권교체, 집권 권력의 투옥, 종교전쟁의 극대화 등 1979년 이란 정권 이래 가장 취약한 국가로 빠르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란 국민들도 경제 악화와 고용률에 대한 강력한 불만으로 반정부 시위는 더욱 거세어지게 되니 이란 정권 붕괴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번 미국-이란전은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란 정권 붕괴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정책, 중국과 일본이 이란을 중심으로 진행하려 했던 1대1로 정책 견제 등의 이유가 있지만, 사실상 이란 국가 차트에서 대량 학살, 큰 범위의 화재, 사고와 슬픔을 뜻하는 미자르 항성과 마르카브 페가시 항성 영향으로 전쟁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란에게 미국이 휘말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나 항성의 의미가 말해주듯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며 이란 정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촉매제 역할일 뿐입니다. 그리고 과정이 어떠하든 트럼프는 이란으로 인해 재선 정책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며 강대국의 입지만 더 확고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란이 협상력 확보를 위해 추가 도발을 하고 국민의 반정부 시위를 견제하려 미국을 외부의 적으로 삼고 전쟁을 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는 미국과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며 원유 수급 문제, 중국과 일본, 북한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
트럼프는 이란 국가 차트에 휘말리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이득을 보았다면 적정선에서 마무리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만약 더 큰 욕심에 이란과 전면전을 한다면 결국 완벽한 승리는 하겠지만 항성 미자르가 의미하는 대량 학살의 중심이라는 질책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재선 정책에도 큰 타격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이란 대치 상황에 대한민국 호르무즈 파병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2022년까지는 전쟁 가능성과 이란의 적대국 테러 위험도 있으니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 희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9년 10월 국제정세 예측 동영상편에서 미국과 방위비 협정에서 그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자면 방위비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방위비를 인질로 대한민국 군대 파견을 성사시킨다면 이란과 1대1로 사업을 준비하는 중국과 적대 관계로 돌아서게 되고 여기에 현재 트럼프와 관계가 불편한 북한까지 친이란 정책을 내세우며 중국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고립 위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2019년 6월 동영상 내용 중에서 중국이 1대1로 정책에 참여했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을 전략적으로 끌어들이고 그 이후에 미국은 일본을 이용해서 중동 지역 해상 무역을 장악하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해상 자위대 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바꾸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아베 지지율 하락을 더 부추기게 되며 미국 해상무역 패권 다툼의 희생양이 되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의 이란이 얼마나 위험한 국가 상태인지, 트럼프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숨겨진 상대방 국가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임기응변으로 대처한다면 결국 국가 정책 실패로 더 큰 폭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 정세는 우물처럼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큰 대양의 파도처럼 순간의 국가 이익과 권력욕 때문에 수시로 변하고 방향을 바꾸니 트럼프 대통령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제 상황에서 작은 실수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성 파시에스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개인이 질병 관련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실제로 망막 손상이나 실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국제정세에서는 상대방 국가의 의중을 알아채지 못하고 엉뚱한 정책만 진행한다는 의미가 있어 결국 큰 피해를 당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이 핵심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수선한 미국과 이란, 지금은 국제정세에서 현명하고 실수 없는 국가정책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영국 점성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